자, 주식시장은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기업공개, 상증자 등을 통해서 주식이 새롭게 공급되는 발행시장,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이 발행시장은 새로운 주식이 최초로 출시되는 시장으로 제1차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기업, 금융기관 등 자금 수요자인 발행인,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 주식 발행 사무를 대행하고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이제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으로 제2차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이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유통시장이라고 하면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KOTC 시장이 있고요. 이 중 이제 유권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한국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는 장내 시장이고요. KOTC는 장외 시장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증권시장은 동시장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의 산출 기준이 되므로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주식시장, 장내시장에서 매매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매매 주문은 투자중개업이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거쳐서 한국거래소에 체결되고 이에 따른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간검색어는 유통시장, 발행시장 이렇게 있고요. 다음 주택저당증권 MBS. 자, 모기지 백이드 시큐리티. 이 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일종으로서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래 주택저당증권 자체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전한 군인들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IMF 기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MBS 시장은 세 종류의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의 모기지 이론, 그리고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를 유동화하는 시장, 증권화 한다는 거죠. 이 자본시장은 모기지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투자자에게 매국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MBS. 주택저당증권 MBS는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보통 채권은 이제 발행자가 원리금 상환을 이제 부담하는 데 반해서 MBS는 통상 이제 기초자산의 특수목적 회사 SPC에 이자를 하고 SPC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이제 발행자의 신용에 기초하기보다는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또 그리고 MBS는 조기 상환 위험, 프리페이먼트 리스크라는 독특한 위험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 모기지 차입자가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동 모기지를 조기에 상환하고 금리가 더 낮은 모기지로는 받게 되는데 모기지 상환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MBS도 조기에 상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산 듀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국채 추가 매입 등 자산 듀레이션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면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보유채권 매각 등 자산 듀레이션을 줄여야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MBS에 만약 투자하면 적정 조기 상환율을 산정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투자를 하게 해야 되는데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를 유동하는 경우에 모기지론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이제 줄어들지만 매각 대금으로 모기지를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생겨서 위험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 비율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모기지론을 지급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같은 모기지를 이동해서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검색어 자산유동화 모기지 대출이 있습니다. 자, 중간 소비 생산 과정에서 이제 원재료, 광열비, 간접비 등으로 이제 소비된 비내구재 및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지출 등이 포함되고 주고부가 배분의 순판매액은 이제 차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간 소비는 최종 소비 지출이랑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양자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에 투입되는가 혹은 소비 주체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똑같은 비누나 수건이라 하더라도 기업주가 이제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으면 중간 소비로 이제 계산이 되지만 근로자가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으면 최종 소비 지출로 처리가 됩니다. 이 중간 소비와 자본 형성은 생산자가 구매한 재화가 이제 회계 기간 중에 소진되는가 혹은 회계 기간 이후에도 이익이 원천이 되는가에 따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검색어는 최종 수요, 중간 수요가 있습니다. 회계 기간 이것도 좀 중요하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개 무역. 이 수출입양 당사자 간의 물품 거래가 제3국의 상인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는 이제 중개 무역이라고 하고요. 거래 물품이 이제 제3국 상인을 거쳐서 인도는 예도 있지만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지는 거를 그게 일반적이고요. 대금의 결제는 이제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회수해서 제3국의 상인에게 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자는 제3국의 상인으로부터 제3국의 상인은 수입자로부터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무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제3국의 상인 수출입 거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개 수수료만을 이제 목적으로 거래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영어 검색어는 바로 밑에 나오는 중개무역을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개무역. 물품을 이제 수입하지만 국내에 발입만 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거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공 안 하고 그냥 바로 원재료 자체를 수출하는 것. 그러면 이제 수출입의 당사자니까 지 책임하에서 이제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응 결제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이랑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 영어 검색어는 중개무역. 이거는 조금 헷갈립니다. 중개 수수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야는 그냥 수수료만 딱 목적이고 야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좀 있으면 이제 수입이나 대응 결제를 하고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야들이 중개무역이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중개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이랑 중개무역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10개를 했고요. 다음에는 중간거래 당사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개무역, 중간소비, 자, 주택저당증권 MBS, 주식시장, 주당순위 EPS, 자, 주가지수 옵션, 주가지수 선물거래, 주가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이렇게 총 10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